여러분, 평생을 손에서 단무지 냄새 빼본 적 없는 김밥집 아줌마가 동창회에 갔다가 의사 사모님이라는 사람한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냄새 나니까 저리 비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그 말을 들은 게 바로 저예요. 그날 그 화려한 호텔 연회장 한복판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제 아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입을 떼는 순간 그 도도하던 의사 사모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평생 김밥을 말며 살아온 올해 63된 아줌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았던 제 한과, 그리고 그 한이 단 하루 만에 거짓말처럼 풀려버린 이야기랍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답답하셨던 가슴이 분명 뻥 뚫리실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의 사연을 세상에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원하게 풀어놔 볼게요. 저는 경상도 어느 작은 항구 마을에서 5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시절 시골에서 딸로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 짐작이 가세요? 아들 귀한 집에서 딸만 줄줄이 넷이 먼저 나오고 막내로 겨우 아들 하나가 나온 집이었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셋째 딸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였지요. 아버지는 고깃배를 타셨는데 제가 12살 되던 해 겨울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날 부둣가에서 어머니가 바다를 보며 주저앉아 우시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한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집안 형편이 어떻겠어요. 어머니는 새벽마다 업한장에 나가서 생선을 손질하셨고 손이 다 갈라지고 동상에 걸려서 늘 빨갛게 부어 있으셨어요. 그래도 5식구 입에 풀칠하기가 빠듯했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을 다니다 그만뒀어요. 막내 남동생 학비를 대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 시절엔 다들 그랬잖아요. 딸은 배워서 뭐하냐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요. 저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대신 보따리 하나를 짊어졌습니다. 15살에 부산에 올라와 시장돈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이 12,000원이었답니다. 그 돈에서 10,000원을 고향 어머니께 붙이고 2,000원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가게 한 구석 쪽방에서 자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지요. 여러분, 김밥이라는 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요, 손에 익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처음엔 김이 자꾸 터지고 밥알이 손에 다 들러붙고 칼질이 서툴러서 모양이 다 찌그러졌어요. 사장님한테 등짝도 참 많이 맞았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거라도 제대로 배워야 산다 그 생각 하나로요. 그렇게 단무지 냄새, 참기름 냄새 맡으며 제 10대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26이 되던 해에 저는 제 인생의 봄을 만났어요. 시장에 채소를 대주던 트럭기사 양반이 있었는데 그게 제 남편 강태수 씨예요. 말수가 적고 손이 크고 따뜻한 사람이었답니다. 제가 김밥 마느라 손에 밴 굳은 살을 보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순애씨, 손이 참 고생이 많이 한 손이네요. 이 손 내가 좀 덜 고생시켜주고 싶은데. 여러분, 평생 누구한테 그런 말 한번 못 들어본 제가 그 한마디에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답니다. 가진 거라곤 없었어요. 보증금 30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시작했지요. 그래도 우리는 손바닥만한 김밥집을 하나 차렸어요. 간판도 제 손으로 직접 페인트 칠을 했답니다. 순애네 김밥,
그게 우리 가게 이름이었어요. 남편은 새벽에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를 떼왔고 저는 그걸로 정성껏 김밥을 말았어요. 우리 집 김밥은 단무지도 직접 담그고 시금치도 그날 아침에 무쳐서 넣었거든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현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갓난아기를 안고 펑펑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행복이 오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야속하잖아요. 현우가 초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남편이 가난 판정을 받았어요. 손쓸 새도 없이 6개월 만에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42이라는 젊은 나이에요.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순애야, 현우 잘 키워줘. 우리 김밥집 부끄러운 거 아니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제 봄날은 그렇게 짧게 끝나버렸답니다. 남편 보내고 저는 정말 독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혼자 된 여자가 어린 자식 하나 데리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현우 학교 보내고 또 가게에 매달리고 밤 11시에 셔터를 내렸어요.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10년, 20년을 일했답니다. 손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고 무릎이 다 닳았어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현우, 그 애 하나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동창회였어요. 제가 중학교를 중퇴하긴 했지만 같이 다니던 친구들 모임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미라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 한미라가 어떤 애였냐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그때부터 저 같은 가난한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답니다. 학창 시절에 제 도시락을 보고 꽁보리밥 냄새 난다며 코를 막던 애였어요. 그런 애가 자라서 의사랑 결혼을 했지 뭐예요. 강남에서 큰 병원 한다는 의사요. 미라는 동창회 회장이 되더니 어쩌다 제가 모임에 나가면 늘 저를 깔봤어요.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애야, 너 아직도 김밥 많이? 어머, 손 좀 봐, 어쩜 좋아. 우리 같은 사람들 모임에 너무 자주 나오면 너도 불편하지 않니? 끼리끼리 어울려야 마음이 편한 거야.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라니요.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한테 할 소리예요, 이게? 그 옆엔 늘 윤경자라는 애가 붙어 있었는데 미라가 한마디 하면 옆에서 까르르 웃으며 거들었어요. 허허 미라야, 그래도 순애가 의리는 있잖아. 근데 순애야, 너 회비를 낼 수 있겠니? 좀 비싼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데 겉으로는 웃었어요. 우리 현우한테 부끄러운 엄마 되기 싫어서, 어디 가서 싸움박질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남편이 남긴 그 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말 하나 붙들고 꾹꾹 참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 김밥이 훗날 어떤 무기가 되어 돌아올지는요. 사실 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수네네 김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가게를 내달라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옆 동네, 그 다음에 옆 도시, 그렇게 가맹점이 붙기 시작했답니다. 그땐 저도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현우, 그 애가 또 어찌나 야무던지요. 엄마가 김밥 많은 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가게 한 구석에서 책을 읽으며 자랐어요. 그러더니 글쎄 법대로 가더라고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졸업 45주년 동창회가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저는 안 가려고 했어요. 가봐야 또 무시나 당할 텐데 싶어서요. 그런데 우리 현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가세요. 당당하게. 엄마는 평생 누구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따 일 끝나고 데리러 갈게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저는 모처럼 곧게 차려입고 호텔에 갔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니 한미라가 또 회장이라고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고 있더라고요.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요. 저를 보더니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 순회 왔네, 호호. 너 그 옷 시장에서 샀니? 뭐, 그래도 왔으니 됐다.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미라가 마이크를 잡더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병원이 어떻고 강남 아파트가 어떻고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가리키면서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우리 순애는 아직도 김밥집 한대, 호호. 순애야, 너 이런 호텔 음식 먹어보긴 했니? 어울리지도 않게 왜 이런 데를 와? 솔직히 너 옆에 앉으면 단무지 냄새 나니까 저쪽 구석으로 좀 가서 앉아줄래? 응? 여러분, 그 넓은 연회장이 일순간에 지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답니다. 평생 참아온 게 그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더라고요. 죽은 남편 생각이 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던 그 말이요. 제가 평생 손에 단무지 냄새 묻혀가며 자식 키운 그 세월이 이 사람한테는 그저 비웃음거리였구나 싶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끔한 전장 차림의 우리 현우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제 옆에 딱 서더라고요.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자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어머니 정순애 여사님의 아들 강현우입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미라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데 현우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미라를 똑바로 보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금 제 어머니께 단무지 냄새 난다고 하셨죠? 그 단무지 냄새가요, 저를 변호사로 키운 냄새입니다. 그 냄새 맡으면 저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들 더 얹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그 김밥집, 전국에 가맹점 200곳을 둔 순애네 김밥 본사입니다. 어머니가 그 회장이시고요. 여러분, 그 순간 미라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더라고요. 입만 벙긋거리고 말을 못했어요. 옆에서 거들던 윤경자는 슬그머니 화장실 가는 척 자리를 피하고요. 그때 저쪽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옛 담임선생님, 올해 78 되신 김 선생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허허 미라야, 내 너를 가르치면서 늘 걱정했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순애, 이 사람은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제일 속이 깊은 아이였어. 오늘 내가 큰 걸 배웠겠구나. 선생님 말씀에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결정타는 그 다음이었답니다. 현우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 묘하게도 며칠 전에 저희 본사로 가맹점 신청서가 한 장 들어왔습니다. 신청인이 한미라 씨더군요. 남편분 병원이 어려워지셔서 김밥집이라도 해보시려고요. 단무지 냄새 나는 그 김밥집 하시겠다고요. 연회장이 그대로 뒤집어졌어요. 미라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저는 미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솔직히 시원했어요. 평생 묵은하니 그날 다 풀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미라가 주저앉아 우는 걸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또 짠하더라고요. 며칠 뒤 미라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미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순애야, 미안하다. 사실 우리 친정도 내가 고등학교 때 망했어.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서.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걸 덜킬까봐
평생 더 있는 척, 더 잘난 척 하면서 살았어. 너처럼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져서. 그래서 너를 더 깎아내렸나 봐.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미워하던 그 마음 안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더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미라 손을 잡고 그랬어요. 미라야, 지난 일은 다 잊자. 그리고 김밥집 하고 싶으면 해.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단무지 담그는 것부터. 미라가 그 말에 또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지금 미라는 우리 가맹점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손에 단무지 냄새 묻혀가면서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순애야, 나 이 일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다. 그 말에 제가 다 뭉클했어요. 요즘 저는 미라랑 가끔 시장도 보고 점심도 먹어요. 60 넘어서 진짜 친구 하나가 생긴 셈이지요. 우리 현우도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줬고요. 손주 녀석이 제 손을 만지면서 할머니 손에서 맛있는 냄새나 하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옛말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했지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말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평생 정성껏 산 그 시간들이 결국 저를 지켜준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깔보는 그 마음 안에는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상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세요.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남편 말처럼 자기가 정직하게 일군 일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의 답답한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세상에 묻혀있는 또 다른 사연들을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가슴 따뜻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평생 김밥을 말며 살아온 정순애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